회의를 한번 시작해볼까? 네. 브리핑부터 가봅시다. 네,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인기 웹툰 작가라고 불리는 그 기안84 있지 않습니까? 기안84? 네, 나 혼자 산다는 MBC. 기안. 네, 맞아. 지난번에도 사실 한번 웹툰에서 나도 봤어 그거. 네, 부동산 관련한 그 보름달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집 살 길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웹툰 그 장면이 이제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친문에게도 많이 공격을 당했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좀 전에 또다시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뭐 저기 하시지만 기안84가 상당히 이 진짜 인기 작가 아니야? 네, 그렇죠. 웹툰계에서는 좀 손꼽히는 그렇죠. 오늘 나온 그 이 웹툰도 마찬가지로 이 웹툰 내용을 보니까 뭐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이게 복학왕에 나오는 웹툰인데요. 이 이름이 복화강이라는 거야? 네, 네이버 웹툰 복학왕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의 집값은 정상이 아니다. 버블 하면서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의 현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화제가 되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겁게 여기 나오네. 웹툰을 보면 주인공은 아파트 청약 접수 현장에서 분양가 5억 5천만 원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빚내서 사는 거지 뭐. 당첨만 되면 5억은 이미 먹고 시작한다. 만약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실제 호가는 10억이다. 그러면서 나는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안 샀다. 근데 결국 집값 올랐다. 집 사는 사람들만 돈 번다. 최근 로또 청약 시장을 좀 신랄하게 꼬집은 거겠지?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 올라온 이 복학왕 최신화의 제목 소제목이 부동산 1화거든요. 부동산 1화. 부동산으로 몇 편을 더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웹툰에서까지 이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 부동산이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건 사실이네, 그죠? 사회적 문제? 근데 기안84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돼서 약간 수그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약간 모양새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달인가요? 뭐 그 정도 만에 다시 한번 또 아주 공격적으로 웹툰에서 이 정도 하는 거면 상당히 세게 쓴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아휴, 참 이제 뭐 만화에서까지 참 이 부동산이 뭐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는 문제야, 그지? 오케이. 자, 다음. 네, 그리고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자기 집 시세도 모르냐 일산 주민들 5억 발언의 분노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비롯해서 이게 어제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 야당 의원이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이 실효성이 과연 있냐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제 저렴한 금리로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2억 6천. 네, 이게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제 대출인데 이 5억 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불거진 건데 이 김현미 장관이 이제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일산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저희 집 정도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 자기네 집이 5억 원 이하로 되기 때문에 시세가 5억 원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김 장관이 보유한 일산 모 아파트 단지가 지난 9월에 12층 매물이 5억 7,9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이 관보에 게재한 재산 공개에서도 5억 3천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이제 집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오른 것에 금액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웃 주민들이 일산이 안 그래도 집값이 많이 다른 지역보다 덜 올랐는데 대표적인 지역 아니야, 시세마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화났겠는데. 네, 이웃 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입주민들 단체 채팅방에서도 열받아서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가 이렇게 다 주옥 같으신지 몰라. 주옥 같은 발언을 하시니까 자꾸 현실을 잘 모르시는. 본인 아파트 집값을 모르니까
정책이 제대로 좀 나오기가 좀 어렵겠네 현실적으로. 근데 일산 집값이 참 많이 그 다른데 많이 올랐는데 비하면은 물론 일산도 조금 뭐 요즘에 좀 회복은 됐다는 얘기는 있던데 참 대표적으로 참 안 오르는 지역이긴 해.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난번에 뭐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고향 창릉인가 발표했을 때에도 네. 2기 신도시도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때문에 죽겠는데 일산 집값 더 떨어뜨릴 거 뭐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반발하고 막 그랬었던 거 아니야, 그죠? 철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 일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1990년 초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 개발할 때 분당 일산이 사실 같이 스타트된 건데 지금은 뭐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분당인데 일산은 여전히 일산이거든. 계속 가라앉고 있고 내가 예전에 그 기사 썼 내가 2000년 2002년 그때 이제 기사 썼던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화제가 됐었는데 일산은 왜 잠들어 있나 했어. 일산은 왜 잠들어 있나. 다른 지역 다 오르는데 여기만 안 오른다고. 근데 그래서 그때 뭐 전화 엄청 받았었어 그때. 기사를 잘 썼다. 뭐 우리는 왜 안 오는 거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는데 그만큼 일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상당히 좀 심하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소위 얘기하는 영린을 건드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지. 그 얘기하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넥스트.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분양 단지 중에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그 과천 지정타. 로또 삼형제라고 불리는 이름도 사실 어려운데요. 단지 이 지식정보타운이지? 네, 지식정보타운의 세개 단지 분양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청약 당첨 결과가 나온 건데 모두 가점 70점을 넘겨야 당첨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만점이 몇 점이지? 84점입니다. 평균 당첨 가점이 70점대로 집계가 됐고요. 뭐 커트라인 최저점은 65점이긴 했는데 거의 다 세개 단지 뭐 60점 중반대 커트라인이고 좀 안정권에 들려면 70점을 넘어야 되는 걸로 나왔고요. 이게 시세 차익 뭐 10억 뭐 전매 제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양가가 워낙 저렴해서 총 57만 명이 세개 단지에 청약을 신청했는데 57만 명? 네. 뭐 경쟁률은 S1 블록에서 분양하는 푸르지오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 534대 1. 평균? 네. 1순위 경쟁률입니다. 다른 두 개 단지도 415대 1, 470대 1을 기록했거든요. 1순위 경쟁률만 놓고 보면. 결국 이 청약 당첨 가점이 70점이 안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청약 가점을 분석해 봤을 때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부양가족 요건, 그러니까 나머지는 만점이고. 네. 그러니까 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뭐 가입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5년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입 만점을 받으면 이게 몇 점이지? 이게 30점인가? 32점,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6명 이상이면 35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4인 부양가족이 3명이면 4인 가족 기준에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만점 다 하면은 이제 69점이 된다고 합니다. 69점이야? 네. 그러니까 딱 그러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4인 가족도 안 될 수도 있겠네. 평균 네. 70점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다 뭐 5인 가족이고 막 그런가? S1 블록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는 뭐 만점도 나왔으니까요. 청약 가점 만점. 네, 84점 만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공인해준 로또니까 그죠? 물론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거지 뭐 사실은. 이게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됐던 거지 시세의 반값 분양가가. 평당 2,400만 원 정도였는데. 평당 2,400. 네. 과천에 평당 2,400이면 진짜 싸긴 싸네. 시세가 여기 지금 뭐 한 4천 한 2,300 하지 않나? 두 배보다 조금 안 조금 안 되는 거의 되는. 뭐 두 배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어찌됐건 근데 뭐 당장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택지니까 이게 전매 제한이 10년? 10년 그리고 어차피 3기 신도시도 또 여기 나오잖아 지금 또. 예?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인가 뭐 네. 나오니까 거기서도 또 물량이 나오고 뭐 하면은 이 아파트 값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네. 뭐 지금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뭐 집값이 참. 오케이, 자 오늘 뭐 집중 분석 좀 들어가 봅시다. 뭘로 좀 할까? 집중 분석 오늘은 보유세 때문에 강남 3구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가격을 내려서 나온 매물인 경우에 이 파란색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옆에 붙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호가를 낮춘. 네, 호가를 기존보다 낮춰서 내놓은 매물.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에 내놨던 금액보다 낮춘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20동의 전용 76제곱미터 한 매물 같은 경우는 최초에 24억 원에 내놨던 아파트를 21억 원으로 낮춰서 가격을 수정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뭐 20억에 내놨다가 19억 9천만 원으로 낮춘 그런 매물도 있고. 1천만 원, 2천만 원, 뭐 그러니까 크게는 2억 원까지 가격을 내려서 내놓은 매물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 매물을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물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허위 매물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 비교적 신축인 대치동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뭐 31억 8천에서 31억 원으로 8천만 원 낮춘 매물이 전용 84 전용 기준으로, 84. 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거래 최고가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고 딱 실거래 최고가 정도 아니면 그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소위 급매물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역시나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이른바 현실화율 상향 로드맵 계획 때문인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세 대비 아파트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들 15억 시세가 넘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2025년까지 현재 약 70% 정도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인다는 거니까 실제로 5년 후부터 엄청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위기를 지금 집주인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그치?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집값이 지금 수준이더라도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를 끌어올림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네. 그 실제로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까 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보유세가 약 907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907만 원. 네. 한 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공시가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면 이게 5년밖에 안 남은 얘기거든요. 4,754만 원의 보유세를 한 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고 거의 한 4배, 5배가 뛰는. 대략 5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보유세를 계산을 해보면 이 땅집고에서 땅집고앱으로 볼 수 있는 곧 나오는 곧 출시 예정인 텍스 계산기를 돌려봤을 깨알 때 홍보.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저녁 84가 올해 보유세가 재산세 586만 원, 종부세 270만 원에 보유세는 857만 원이었거든요. 총 보유세가 네. 857만 원. 2025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간 평균 시세가 5%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인데요. 재산세 1,100만 원, 종부세 2,300만 원 해서 한 해 보유세가 3,4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857만 원이 3,400으로 바뀌네. 뭐 거의 4배 가까이 뛰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유세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총 1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5년간 보유세를 네.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 1억 3천만 원. 네. 그럼 세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나간단 말이야? 5년 동안 세금만? 이게 보유세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보유세만입니다. 또 이제 음마 아파트와 레미안 대치팰리스 84제곱미터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네, 아시다시피 보유세 인상률이 훨씬 부담이 클 텐데요. 그렇지. 올해 같은 경우 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3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내년에는 시세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6,558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고 84 기준인가? 네, 한 채씩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던 2025년에는 약 1억 원 정도를 매년 보유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다주택자는 거의 뭐 죽음이네, 진짜. 아무리 강남에 비싼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이 한 해에 뭐 4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불가능이라고 봐야지 사실상 그건. 그런 이유에서 지금 집만 있는 경우,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자산 없이. 그런 이유에서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매물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매물들이 실제로 가격이 시세 하락이나 이렇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거래량을 보면은 뭐 서울 9월 거래량이 3,700건, 그리고 10월 거래량은 3,20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강남에서도 급매물들이 한두 건씩 거래는 이루어질지언정 뭐 집주인들이 앞다퉈서 매물을 내놓고 그걸 사들이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까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말하자면은 집주인들 중에서도 내놓을 사람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아직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도 왜 그러면 버티는 이유가 뭐냐? 이거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설마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정부가 갈까? 날강도처럼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매년 세금을 정말로 걷어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진짜로 할까? 왜 또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거나 하는 그런 뭐 어떤 그런 상황 변화?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집을 팔게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딱 돼버리는 건데, 보유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계획이니까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유세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상 어떻게든 뭐 현금을 마련을 할 방법만 있다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익일 수는 있다, 이런 계산이 또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까 뭐 예. 5년 동안 총 보유세가 1억 원 정도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난 3년 사이 이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걸 생각하면 또 어떻게든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많은 집주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 팔았다가 막 땅을 치고 또 후회할 수도 네.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강남에 집 가지신 분들은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고,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아직까지 더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의 이제 중개업소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집주인들 상당수는 어떻게든 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월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증여라든지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지 당장 집을 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급매물이라고 하는 매물들은 뭐 예컨대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뭔가 이제 특별한 정말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채씩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내놓은 매물들도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한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폭탄을 맞더라도 일단은 버티는 게 유리하다라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 어차피 내년 근데 6월 이후에는 또 양도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또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에 한번 또 양도세가 한 차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좀 다주택자 경우에는 이 내년 6월부터 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상승을 하게 돼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율이 30%포인트에 달하고 2주택자도 20%를 중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억 차익이 있으면 뭐 7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 6월 이전에 팔 거거든요. 내년 6월까지 버틴 분들은 정말 죽어도 안 팔겠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이런 다주택자들의 정말 이 매물이 쏟아져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슬슬 뭐 이제
내년부터는 판가름이 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 모든 지금 부동산의 핵심이 참 이 세금으로 흘러가네. 과연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물론 이제 특히 고가 주택이지 뭐. 물론 이제 예. 뭐 중저가 주택 쪽은 세금은 조금 부담은 없는 상태라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는 결국 세금과의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